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그입니다. 여러분도 한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수가 오르지 않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뭔가 부족한 걸 깨닫고 해결할 때마다 티어가 오르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스스로 침체기를 뚫고 최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깨달았던 노하우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다뤘던 이전의 정보들보다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역하고 불멸을 찍은 다음날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가 바로 진행됐죠. 그 이후로 쉽게 불멸을 찍고 티어가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꽤 느꼈죠. 그중 하나가 게임 흐름을 파악하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바로 마인드와 브리핑의 문제였죠. 당연했습니다. 브리핑이 없으니까 맵에 찍힌 정보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죠. 또 스스로의 실력을 항상 의심했고 그래서 팀원에게 더 의지한 것 같아요. 게임 내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했고 브리핑을 열심히 해서 변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게임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뭔가를 믿으려면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제가 찾은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스스로가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연습하고 부족한 점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해당되겠네요. 본인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 정말 뛰어나진 않더라도 주눅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성장의 일종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시간을 쓴 보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마인드 속에 자신감을 탑재하고 게임했습니다. 지금도 게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노력들을 믿은 거죠. 또 게임 내에서 부족한 브리핑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브리핑하지 않는다면 팀원의 브리핑을 탓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 시작하고 인사를 한다든지 친절한 말투로 말을 하다 보면 따라주는 팀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당연히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나도 안 하면 하려던 사람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죠. 유쾌한 친구들도 항상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이끌어내고 즐기면서 게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게임이 크게 지더라도 웬만하면 브리핑도 하고 잘한 플레이에 리액션도 해주면서 게임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라 그런지 고이 트롤이나 과하게 불쾌한 친구들을 만나면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게임을 조금 쉬어주거나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하죠. 스스로의 해결 방법이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분명 풀리지 않는 게임도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던 게임이 풀리고 의욕을 찾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최소한의 브리핑은 하는 거고 웃으면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경험을 많이 했고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 실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는 셈 치고 몇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깨닫게 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를 실천한 것만으로도 불멸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천장에 부딪혔죠. 불멸 2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땐 엔트리를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운영으로 부족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제를 찾기 위해 프로 선수들이나 천상계 유저들의 플레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템포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이 부분은 불멸이나 레디 사이에서도 꽤 심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우선 판단이 빠를수록 템포 조절에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적인 템포뿐만이 아니라 게임 전체의 템포도 존재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4라운드 내내 공격을 러쉬로만 진행합니다. 다음 라운드도 특정 사이트에 똑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상대의 백업이 점점 빨라졌겠죠? 이걸 이용해 반대 사이트에 럴킹 하나만 심어놓고 정보를 통해 사이트가 빈 걸 확인하고 돌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빈 지역을 파고들어 상대의 백업 동선을 자를 수도 있죠. 이렇게 끌어올려진 템포는 상대의 잦은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막으려는 상대의 큰 리액션을 유도해 여러 스킬들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템포는 상대의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 혹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인드 A러쉬를 합니다. 여기서 Z 레이즈가 대쉬를 통해 사이트를 진입하죠. 수비는 목욕탕을 둘이서 막으려고 하고 램프를 지킴으로써 리테이크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때 레이즈가 큐팩을 통해 백사이트로 진입하고 백사이트가 빈 것을 확인합니다. 이 상황에 레이즈가 램프나 목욕탕의 뒤를 잡을 수 있고 CT를 쉬지 않고 질러 백업 동선을 자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선택한 레이즈는 CT까지 빠르게 진입하고 빠른 템포로 상대 백업을 잘라낼 수 있게 되죠. 수비 입장에선 목욕탕과 램프라는 최전선에서 팀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백업을 해주기 위해 급하게 뛰어갔지만 더 빠른 레이즈에게 잘리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이 바로 상대의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을 잡은 게 되겠네요. 이런 템포는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쯤 되면 여기까지 왔겠거니 예상하는 거죠. 혹은 보통의 템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헤이븐 A 수비를 할 때 레이즈가 큐팩을 통해 메인을 푸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속도가 아니죠. 대부분은 A 오브가 있는 곳에서 메인과 마주칩니다. 근데 이 경우엔 바로 코앞까지 도착하는 템포를 활용하는 겁니다. 느린 템포도 당연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럴킹할 때 자주 활용하고 스킬이나 소리의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 효과적이죠. 세 번째는 정말 기본적이지만 생각보다 자주 까먹는 부분이죠. 저는 두 번째 내용만 활용해도 생각하는 플레이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보도 활용하고 템포 조절을 위한 전략들도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최고점도 갱신하고 불멸 3에 잔류하면서 성장했다고 느낀 찰나에 기복의 원인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피지컬적인 기복은 차치하고 뇌지컬에서의 문제를 발견한 거죠. 첫 번째는 상대의 셋업에 굉장히 취약했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조합하고 우리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걸 빼먹고 플레이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즉 예측하는 플레이 말이죠. 상대의 조합을 비교하면서 셋업을 예상하고 내 플레이를 생각해두지 않았고 늘 프리스타일로 게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업이 취약한 상대론 승률이 좋았지만 조금이라도 버티기 힘들어지면 자주 죽게 됐습니다. 자주 죽게 되니까 게임이 말리게 되고 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어져 승률이 떨어지게 됐죠. 하지만 이건 정말 기본입니다. 공짜 정보라는 소리죠. 사실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발로란트는 대부분 조합이 정해져 있죠. 셋업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맵별로 좋은 요원들이 나눠져 있고 사용하는 라인업이 거기서 거기니까요. 이 말은 다들 사용하는 스킬과 그 위치가 거기서 거기란 소리입니다. 그럼 우린 상대가 진입하거나 수비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혹은 뚫어낼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내 플레이를 안전하거나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선 팀원의 위치나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도록 플레이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맵 리딩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 팀원의 위치를 계속해서 알아야 합니다. 스킬 상태나 피 상태는 크게 작용하진 않지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발로란트는 팀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상대는 팀플레이를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패배할 확률이 높아지죠. 연막 피킹을 나갈 때 팀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교전하거나 사이트를 수비할 때 팀원의 위치와 스킬을 보고 싸우거나 빠질지를 정하는 거죠. 혹은 필요한 스킬을 요청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오더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불멸을 달성했냐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적용하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플레이를 통해 라운드 흐름을 읽는 리딩이 좀 더 수월해졌고 승률도 올랐습니다. 마지막은 역지사지를 통해 플레이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살짝 팁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 진영에서 바인드 목욕탕을 얻기 위해 스카이가 드론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비 인원은 목욕탕을 혼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입해오는 드론을 부쉈어요. 우리 입장에선 손쉽게 부서진 드론은 무의미하게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비 인원의 인포를 확보한 거 말고는 소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욕탕을 밀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다 생각하고 인포가 없기 때문에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목욕탕을 지키거나 확인하기 위한 스킬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에겐 당연하거나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상황들이 상대에게는 큰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 페이크 러쉬를 할 때도 두세 명의 소리에 크게 흔들리는 상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최소한의 인원으로 페이크를 준 거고 페이크를 당할지 애매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의 입장에서 혹은 우리가 당했던 걸 생각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심리를 읽기에도 수월해지니까요. 네 번째는 줄곧 강조해왔던 피지컬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 레디컷 530점 당시에 400점을 찍으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사실 앞선 내용들로 즉각적인 판단을 제외하고는 뇌지컬의 부재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지컬이 점점 딸린다는 느낌을 받았죠. 불멸보다 총을 잘 쏘면 레디언트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점점 잘 쏘더라고요. 이번에도 프로분들과 제 플레이를 비교하는데 피지컬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큰 차이가 느껴졌겠죠.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제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되니까 흔히 만나는 불멸 3부터 레디언트까지의 팀원들도 완벽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바로 왼손과 프리에임이었습니다. 진짜 뻔한 소리지만 기본기를 깊게 다룬다고 생각해봐요. 도전할 때 무빙하는 것과 대기할 때의 프리에임은 대부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각을 쪼개고 타이밍에 맞는 피킹을 나가는 왼손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에임 플레이스먼트, 프리에임이 있죠. 기본기에도 디테일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각을 쪼갤 줄은 알지만 잘하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에임을 두고 피킹을 나가지만 알맞은 위치에 제대로 두지는 못하죠. 피킹 타이밍도 뻔하거나 상대가 대처하기 쉬운 타이밍이 있는데 이걸 인지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방법을 알더라도 잘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느끼고 스스로 발전할 방법을 찾기 위해 따로 연습했습니다. 사용자 설정을 통해 혼자서 모든 각을 쪼개도 보고 이 감을 바탕으로 데스매치를 했습니다. 데스매치를 할 땐 단순히 에임 연습이 아니라 프리에임을 메인으로 했죠. 또 가능하다면 총을 쏘고 벽에 숨고 뻔하지 않은 타이밍에 피킹도 해봤습니다. 뻔했던 피킹 타이밍에서 난해한 피킹 타이밍으로 습관을 바꾸려고 한 거죠. 최근 클립들을 보기만 해도 각을 쪼개거나 프리에임에 있어 디테일이 깊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생각하며 연습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티어와 고 티어들의 기본기 차이는 정말 심합니다. 이걸 잘할수록 티어가 오르는 건 확실해지는 거죠. 모두가 연습을 한다고 해서 한계를 뚫거나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막히는 구간이 있고 한계를 느낄 정도로 답답한 순간도 존재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발견하고 그에 맞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든 노력한다면 발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